텔레칩스부터 보겠습니다. 평단이 14,150원입니다. 타점이 좀 괜찮네요. 만약에 이전에 사신 게 아니라 이쪽에서 사셨으면은 타점이 나쁘지 않으세요. 왜냐면은 이분은 좀 보수적이신 분이실 것 같아요. 좀 차트 좀 하실 줄 아는 분 같은데, 딱 목선 돌파하면서 이전에 N자 만들면서 돌파가 보이는 여기에서 요구 수익률 보면 뚫어줄만 하거든요. 배팅 걸어가지고 목선 돌파로 보셨으면은 이분은 차트를 좀 할 줄 아는 분이에요. 이런 분은 상담을 해주면 안 되는데, 그죠? 잘하시는 분인데.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런 타점을, 제가 말한 이 타점에서 그런 관점으로 잡았으면은, 아, 나 매매 좀 치는구나, 이렇게 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일단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이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7,000원 돌파를 못하면 뚝 까먹고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지금 이제 이 평이 기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드시 단기간에 2, 3거래일, 지금 3거래일 이내, 뭐 진짜 길게 봐도 4거래일 이내에 17,000원 돌파를 해야 돼요. 그걸 못하면은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평선의 중장기로 봤을 때는 단방에 막 엄청 뚫고 올라가기엔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단기 스윙 정도로 때리시는 게 좋고, 이거 뚫으면 뭐 단기 상방이 2만원 정도까지 열릴 수 있는데, 얘가 2만원 넘어서 막 갑자기 25,000원까지 갈 확률은 한 10번 중에 2번 정도로 낮다. 그래서 아마 최대로 볼 수 있는 구간은 요 구간이고요. 왜 이거 돌파를 해야 되냐면, 돌파를 하면 이 구간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빠르게 올라가고 단기로 윗꼬리 달리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거리랑 동반이 빵 터지면서 가면 그럴 땐 뚫을 수 있죠. 그러면 좀 크게 열릴 수 있는데, 요게 또 이제 뭐 자율주행 이런 걸랑도 엮여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보면은 해볼만은 하다라는 부분입니다. IT생 글로벌입니다. 요거 많이 재미 봤었죠. 우리가 여기 떨어졌을 때도 먼저 사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이전에 한번 되게 크게 해먹고 그때 익절을 했었는데 못 파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목선 잡아놓고, 아, 이 정도 사도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까지 또 왔어요. 상당히 좀 길게 브리핑을 많이 드렸었던 종목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요런 캔들이 나오면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죠. 도치 캔들인데 미친듯이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이거는 위로 못 올라가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조심을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이제 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으니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쪽 가격이 뚫리면 별로 안 좋겠죠. 이쪽 가격이 뚫리면 안 좋은 거니까, 이렇게 되면 저점 테스트를 막 빵빵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만원까지는 하방 열어놔야 되는 거죠. 피곤한 차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요런 라인들이 깨지면 별로 좋지 않다. 요거 깨지면은, 깨지는 순간부터는 여기까지는 하방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주주주 넘어가 보면은 결국에는 깨지기 시작하니까 바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요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단기 하방이 28,800원까지 열려있고, 이거 열리면은 26,200원에서 21,000원까지 하방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차트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다음 거래는 양봉이 꼭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투경이 달려있잖아요. 투경이 달려있으니까 단기 수급이 안 들어갈 확률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IT생 글로벌이 금 관련된 STO나 이런 내용들도 있어서 나쁘지는 않는데,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하루 이틀 사이에 좀 올라와야 되고, 정말 많이 내려놓는다고 해도 28,800원을 기준으로 좀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오면서 저점을 올렸는데 지금 저점을 한번 깼잖아요. 이전 저점까지 깨면은 사실 이게 확실하게 올라왔을 때부터 매매해야 되니까, 이건 단기적으로 바로 반등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위로 다 기어 올라왔을 때부터 차트 살아날 때부터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쉽지 않다. 그럼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 뚫고 와야 된다는 거죠. 하방이 뚫리면은 헬게이트 열리는 28,800원이죠. 주봉상으로도 28,800원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8,800원 깨지면 이 전후로 사팔은 꼭 해주셔야 되고, 의사결정을 꼭 해주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이버 보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종목이에요. 일단은 여기서 한번 상승을 했고요. 저점 다지고 올라가는데 고점 갱신을 못했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상단을 반드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27만 1,000원에서 뭐 아예 좀 윗꼬리까지는 아니지만 28만 6천원 자체가 캔들 자체로 뚫어주지 못하면 얘는 볼 필요도 없어요.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러니까 얘는 이걸 무조건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매집해서 뭔가 스토리를 보려면 여기 밑에가 안 깨져야 되는 거죠. 밑에가. 그래서 가격으로 보면은 21만 3천원 정도네요. 지금 단기적으로 한번 변곡을 만들었긴 했는데 고점을 갱신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전 저점, 제일 베스트는 23만원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27만원대를 돌파하는 이런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고요. 이게 안 되면 밑에 테스트를 한 다음에
깨지면 밑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요 구간 내려오면은 매집을 해볼만 해요. 왜냐면 단기 박스권 하단이니까.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주봉이라서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월봉상으로도 보면은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이 저점이 지금 저점 테스트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보신다면은 확실하게 윗라인이 뚫리거나 아니면 21만 3천원 라인을 명확하게 지지를 할 때 들어가는 게 좋은 게 보이잖아요, 차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시간 좀 걸린다. 왜? 주봉이랑 월봉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너무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네이버는 길게 보셔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매일 거의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요 장대 양봉 나온 다음부터 거의 매일 커버를 해드리고 있어요.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 그래서 이걸 물어봤다는 거는 제 구독자가 아니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단기 목선을 좀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세가 꺾인 게 아니에요. 추세가 꺾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은 직전 돌파 고점 라인이 깨지면 안 됩니다. 93,000원이 안 깨지는 게 베스트예요. 안 깨지는 게 베스트고, 만약에 깨진다라고 한다면 95,500원까지는 하방을 열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깨지면 차트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걸 내가 어디까지 하락을 허용할 것이냐, 그때 캔들과 그때 이평선을 보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넓게 봤을 때는 뭐 이제 89,500원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기는 한데, 거기까지 열어놓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제가 생각했을 땐 윗라인에서 의사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난 저점부터 잡았다. 우리가 이 종목을 채널에서 어디서부터 했냐면 요날 2024년 7월 1일 개박살 난 날부터 계속 봤어요. 요때 제가 우리 구독자한테 계속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죄송하다고 많이 했어요. 이제 틀려가지고. 근데 저는 원전 갈 거라고 했었거든요. 요때부터 하신 분들은 막 좀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때부터 하신 분들은 88,000 안 깨지면 그냥 홀드 하세요.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잡아드렸던 윗라인에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 라는 겁니다. 왜냐면 변곡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변곡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삼성 SDI인데 조금 타점이 나올랑 말랑 하고 있죠. 왜냐면 목선이 돌파가 되는 상황에서 이중바닥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을 갱신을 했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직전 고점 라인이 안 깨지는 게 중요합니다. 음봉 기준에서 조금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음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만에 30만 5천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해당 부분이 안 깨진 상황에서 변곡 만들어서 다시 뚫보면 이제 직전 어디에요? 이쪽 라인이 되겠죠. 그러면은 해당 가격까지는 단기 스윙으로 좀 때려볼만 하다. 그게 33만 5천원이니까 사실 상방이 그렇게 크진 않죠. 상방이 크지가 않으니까 요거는 고민을 하셔야 되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만큼 먹으려고 리스크를 감수할 건지 말 건지를 봐야 되고, 만약에 얘가 뒤집어져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직전 라인까지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매매를 하실 거면은 오히려 그냥 34만 7천원 뚫을 때 보시는 게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왜냐? 자, 주봉으로 보시면 34만 7천원 뚫는 캔들이 나오면은 어떤 캔들이면 이런 캔들이거든요. 이런 캔들 나오면 누가 봐도 직전 고점 라인으로 손익배가 짧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돌파가 되면 윗라인이 이렇게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뚫어줄 때 잡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 운이 좋으면 40만원대 초중반까지 가니까 그렇게 되면 상방 자체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상방이 꽤 크게 열리죠. 주봉상으로는 뭔가 해볼만 하긴 한데 60과 120이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7개월이 좀 걸릴 수 있다. 월봉상으로 다음 달에 무조건 머스트로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양봉 나오면서 뚫어줘야 되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것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롯데관광개발 보겠습니다. 저점과 고점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고점 여기에서 신고가 갱신한 다음부터 저점 갱신했고 와서 뚫었어야 되는데 못 뚫었죠. 그래서 저점 했는데 이전 저점보단 높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사실 돌파 라인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돌파 라인과 이전 저점 라인에서의 지지가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 19,250원에서 2,200원 사이가 깨지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아랫라인까지 하방 열어놓고 때릴 건지 아니면 모아갈 건지 뭐 차트나 고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는 뭐 저점과 이거 지금 첫 번째 외봉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명확하게 의사결정은 아니고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2만원이 나오니까 어쨌든 2만원 초반부터는 좀 조심하시는 게 맞겠죠. 월봉으로는 뭐 크게 문제 없어요. 좀 타이트하게 하시는 분들은 22,000원에서 이미 끊었어야 되는데 이걸 놓쳤으니까 그렇게 치면은 19,450원 19,450원 비슷해요. 요 밴드로 그냥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요 뚫어줘야 됩니다. 요렇게 요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뚫으려면은 가격이 좀 걸리니까 제가 지금 살려면 23,000원 뚫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은 좀 접근하기가 싫겠죠. 왜? 저점을 다진 것도 아니고 추세선으로 깨려면 23,000까지 가야 되는데 15% 올라가야 되니까 캔들이 한 방에 날아가진 않겠지만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자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평단이 있군요. 14,560원 잘 사셨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가격 깨지면 파시면 되죠. 팔았다가 다른 걸로 가세요.